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8회 또는 29회 강의를 할 것이고, 오늘은 원산지 관계하고 수하고 품질관리론 1, 2, 3회를 1차를 개략적으로 하고 나니까 2차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등의 어떤 고민을 해서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 서술형 3회까지는 저번에 개략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4회를 오늘을 할까 생각합니다. 4회? 5회를 할까 합니다. 5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공부를 할 겁니다. 어제는 제가 좀 친구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나친 어떤 그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우리의 어떤 영원한 어떤 비전이고, 앞으로 저도 6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품사에 관계돼가지고 밥그릇을 여기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도 아프고 아이덴티티도 찾아가지고 어떤 제 비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 나갈 정도의 어떤 수품사가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을 만들더라도, 법인을 만들면 이제 국가기관이 보면 있잖아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국가기관이 하고, 그리고 법인이 사단법인을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명칭을 전국수산물품질관리사회를 하든지, 또는 후배들이 놓아가지고 좋은 어떤 사명을 법인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재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을 만들면은 어떤 게 좋냐 그러면요, 국가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한테 직업 창출이라든지 또는 행정 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법을 어기지도 않고 진짜 정보를 바로 주면서, 그리고 지도를 어촌 지도라든지 수산물에 발전하는 지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야에 따라서 시각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도를 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사단법인이 가장 적절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기업과 사기업의 1, 2섹터가 있으면 3섹터와 4섹터, 5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업, 공단 이런 것보다도 더 나은 어떤 제3 그러니까 사기업이면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것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하다 보면은 수산물 업종에 또는 어촌에 대해서 기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단법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놓아서 법인을 만든다면은 최단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품사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사단법인을 만들고 하더라도 제가 개업을 못합니다. 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베이스가 될 때까지는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수품사에 관계돼가지고 강의라든지 유튜브 강의가 무료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재단으로 수품사의 비전을 위한 토양을 깔아주는 겁니다. 제 역할이 그겁니다. 어차피 제가 맡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기가 놓으면은 인원이 한 500명 되잖아요. 오래 놓으면은 500명 되면은 법인을 만들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재정력이라든지 자립성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제가 지금 직장에 이제 일을 1시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김기용 친구는 집에 가고요. 저는 남아서 이제 카페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는 수하고 품질관리론 1, 2, 3회를 1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하면서도 2차와 연계가 되는 거. 그리고 작년에 3회 문제를 보면은 원산지에 대해서 면제되는 대상, 음식증에. 그게 이제 수품사 1회 1차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기였습니다. 조기였는데,
그 참조기가 지금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참조기하고 이제 그 오징어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12개 이상의 이제 음식점에서 포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문 어떤 그 문제 낸 의도가 지금 그 어떤 답을 그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원산지 그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는 247종 중에서 게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또 음식점에서는 꽃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오늘 그 카페에다 원산지 그 관계돼가지고 원산 1차, 2차 그리고 나 3회 보건 문제에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찾아가지고 서로 좋은 어떤 모범 답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일단 답은 국가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객관적을 가지고 답은 찾겠지만 공개가 없기 때문에 주관식에는 우리 수험생이 또 합격한 사람들이 모범 답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시고, 자, 오해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입니다. 2차입니다. 2차 오해 문제를 들어갑니다. 오해 문제가 보니까 어제 수하고 품질관리론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제가 연결을 해서 강의를 바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수산물 보증국에 대한 용어를 쓰십시오. 이게 뭐냐면 농수산물법 5조의 포준국액이 있습니다. 그 포준국액에 관계돼 가지고 시행령, 시행구칙 그리고 이제 국립수산물법 고시원, 고시의 관리원 고시죠. 고시 또는 포준국액, 포장국액 또는 뭐 거래단위 국액 이런 얘기를 놓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핵심 백문백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좋겠지만 거기도 아주 편집을 잘 못했지만 여기에 1차 기출행에도 잡아였습니다. 잡아여가지고 정리했는데 보면은 1차 기출 문제 지금 책이 지금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 책이 나옵니다. 여기 포준국액 고시를 보면은 포장과 등급국액이 있습니다. 근데 포장국액이라는 것은 거래단위, 포장지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설계, 포시, 상품을 말한다. 그러면 관리원장이 사항에 따라서 고시를 계속 확장할 수도 있겠죠. 등급국액이라는 것은 수산물의 품종별 형태의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전도 또는 선별상, 상태 등의 품질 구분을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을 한다. 거래단위라는 것은 포장국액 안에 거래단위가 있습니다. 거래단위라는 것은 수산물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로서 용기하고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입니다. 내용물의 무게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단위를 보면은 포주 거래단위는 3, 5, 10, 15, 20 문어 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kg 미만이라든지 거래단위가 없는 어떤 최대 거래단위 같은 것은 시장의 조건이라든지 당사자, 거래 당사자, 컨트랙터의 당사자끼리 협의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포장비라든지 또는 운송비라든지 업무를 볼 때, 가공할 때 등등의 어떤 경제성이 있겠죠. 국익화 되니까. 3M 같은 거. 보증국액 같은 거 물류에서도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보관성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산 컴퓨터와 연계해가지고 물품 관리, 배송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바코드 같은 것도 시험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1차 수술행 체결 다음 주부터 준비되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 있는 건데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 포시 방법에 대해서는 박스, 포준국액 보면은 무게는 반드시 포시한다 등등등까지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산자나 수입자나 가공업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국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들 때 생산자, 가공업자들, 수입자들이 부구의 등급국액 박스가 있고요. 냉동 오징어의 등급국액,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등급국액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에 보면은 제3자 공무원이라든지 검사관이라든지 검사기관, 제3자 기관에서 검사를 할 때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검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있죠. 정밀검사는 화학물리, 미생물질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수품사가 106조 1항에 따라 2항에 따라 가지고 업무의 핵심은 간능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입 프로 차트도 딱 보면은요, 물건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요구하는 건 조금도 맞춰줘야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의 안전성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서류검사를 먼저 봅니다. 서류를 봐가지고 예스 그러면은 통과해가지고 검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간세청 가서 클리어 해가지고 국내로 오면 되겠죠. 근데 서류를 봤는데 보안이 필요하면은 간능검사가 들어가겠죠. 간능검사 했는데도 보안이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예스 되면은 간세청 가서 검역이 끝나면 이제 간세청 가가지고 클리어 돼가지고 간세청에서 수입 클리어가 되면은 일단 수입 필증이 나오니까 국내 판매를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 되지 못하면은 그것을 외국에 다시 백시킵니다. 백시키는 게 반송이랍니다. 반송을 한다든지 또는 도저히 외국에도 보내지 못하면 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수입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지금 4월 27일 날은 의미 있는 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를 위해서 전초전을 한 발을 뗀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용혜가 개인적으로는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해설서를 완판해가지고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넘긴 날입니다. 등등등 어떤 기분이 좋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강의할 때도 제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목소리도 컸고 좀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 성격이 차분합니다. 하여튼 지리산에 태어났지만 하여튼 차분합니다. 멧돼지하고 뛰놀 때는 옛날 얘기고, 멧돼지 보면 도망갔습니다. 어릴 때는. 좀 그랬는데 하여튼 어제 안에는 제가 조금 작년에 제가 하면서 우리 동기 몇 분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개인의 이득 때문에 그랬겠지만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수부사가 후배들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상기들 42명밖에 안 되지만 진짜 똑똑합니다. 그분들하고 사기들하고 힘을 합치면 법인 만들고 우리 어떤 수분사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스타트 할 수 있으면 저는 뒤에서 지원만 해드리지 개입은 안 합니다. 저는 현재는 공직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선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제 개인 돈 들어가는 건 다음 문제고, 책이 이거 팔면은 1,000원 남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만일에 그 돈이 지금 된다 그러면 법인 준비하고 들어갈 때는 제가 그것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을 작년에 2천만원 들어간 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 판단해서 들어간 거고, 앞으로 어떤 수익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는 법인 만들 때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9월달 되면은 윤곽이 되고 다시 카페에 공지할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어떤 주관적이라든지 제 사심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법에 보면 검사 기준은 제3자 기준이기 때문에 앞에서 가공한다든지 수입했다 할 때는 보관온도라는 얘기를 썼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중심온도란 말을 고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3자 시각입니다. 이미 이제 책에 놓으면 있겠지만 16년도 김용혜 2차 볼 때입니다. 하루 페루의 간능검사 기준 중 항목을 딱 외관 활력도 선별정을 합격 기준이 뭔고 해가지고 정민 걸렸습니다. 그리고 답에 보면은 손상과 변형이 없는 형태로서 병충해가 없는 것, 살아있고 활력도가 양호한 것, 활력도입니다. 성별, 대체로 고르고 이종품이 혼입이 없는 것, 이걸 적어야 5점짜리인가 적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초기였으니까 답답함은 있었지만 지금 3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3회면 출제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제 윤곽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법대로 그리고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한 사람만 합격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간 날 때 많이 공부하고, 저도 2, 3일 내에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계속 이렇게 강의를 올려주시는 이유는 5월 15일까지 진도를 계속 빼야 됩니다. 한번 빼고 나서 5월 15일 넘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진도 나갈 겁니다. 그전에는 저도 준비를 많이 못하더라도 진도 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보완할 거는 체크해놓고 보완하고 15일 넘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강의를 진도를 진행하고 할 겁니다. 그전에는 진도를 먼저 뺄 겁니다. 물론 계속 준비를 하지만 미비점은 체크해놓고 15를 넘어서 다시 올릴 때 할 겁니다.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 보면 딱 책에 보면 중심 온도라는 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잡아놨습니다. 지금 왜 이제 시작 오해 문제 들어간다 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했냐? 4월 29일입니다. 우리 오늘 큰아들 김태양이 생일입니다. 20일 생일이라서 뭐 오늘 하여튼 뭐 우리 항상 자제분들 다 있겠지만 큰아들을 키울 때 보면 항상 먼지 미비점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더 해주고 싶었는데도 못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해 1번 문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겁니다.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포준구역 5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포준구역에 관한 용어 정의이다. 빈칸에 넣으십시오. 뭐뭐란 수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하루 각종 용기 무게를 제외한 무게 마리수입니다. 아까 박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 얘기를. 그래서 박스 얘기를 이거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김용애가 공부할 때는 이 박스 문제를 있잖아요. 박스 문제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잡아 있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포준구역 품이란 또는 거래 단위란 이런 용어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답이 거래 단위라고 해놨는데, 자, 이 거래 단위란 말을 지금 잡아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거래 단위란 말을 넣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한번 더 고민해 봅시다. 이 박스가 하나밖에 없다지만 옆에다가 뒤에 칸에 적는다면은 포장 포시방법, 포준구역부 포시방법은 배포사에 따라서 포준장신에도 포준구역부, 물론 이제 무게, 용기 같은 제한 마리수를 거래 단위라고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포장 시수의 허용 범위, 그리고 포준구역부 같은 것도 이 박스 같은 것도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 2페이지를 그냥 한 문제로 끝을 낸 겁니다. 따져보면. 그 다음 2번입니다. 수산물 포준구역에서 골판지 상자 박스 놓았네요. 박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스는 여기 1차에서는 좀 해가 뺐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길이 넓이의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5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책에 고시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핵심 백문백답에는 지금 있네요. 허용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한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해놨네, 그죠? 그 다음 그래서 수산물 포준구역의 포준거래 단위에서 7kg 단위를 사용하는 선언을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7kg 단위 이렇게 그냥 너무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몇 킬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여기 보면 7kg 보면은 7kg 예시가 들어갑니다. 얘가 삼치 가자미 부세조기인데, 삼치 가자미 부세조기가 7kg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7kg 공통을 빼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이거 8kg 같은 것도 대구 뭐 붕장어, 오징어, 고등어 미는데 여기에 책에도 뭐 별도로 예시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없네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했고요. 가공부의 검사는 관한 고시에 관한 용어 정의다. 냉동품이란 수산 동식물의 원형 처리 또는 강화하여 18도씨를 동계신 겁니다. 18도씨? 이 마이너스 18도라는 마이너스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가 지금 빠졌고 이 문제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 냉동범위란 동물공무원 틀린 겁니다. 식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형 처리에 강화하여 마이너스 18도의 동계식물을 말한다. 답은 이건 뭐지? 여기서 마이너스 10도로 동계식이 제품입니다. OX를 해라는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8도 빠졌고요. 냉동 중 냉동범위나 수정하고 원형가공하여 마이너스 18도에서 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용어를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동계리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동계리라는 말을 빼면서 냉동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용어도 한번 저도 이거 갑자기 하니까 또 그렇네요. 이거 갑자기
이 용어가 보면은 고시에 보면은 용어가 있는데 뭐 수산물 유통법이라든지 용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 개 한 개 정리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못 따라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뭔데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요. 동계는 빠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18을 또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X입니다. 답은 X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번. 포준고객부의 포시 방법이 다음에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포장고객 아닙니까? 포장고객 앞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스가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밑에 있네요. 세 개까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무게. 그 다음 위에 산중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품맥이네, 품맥요. 품목.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 밑에도 무게, 별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었습니다. 한 개 한 개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수산물 가공법의 검사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중량제품에 업소명 무산일 포시하여 다음 애국가 협력할 수 있고 요구하는 보존용에 경우 그것을 포시할 수 있다. 포시 기준에 관한 구조에 따라서 수산물 등의 포시 기준에 관한 제4조군 따라서 이랑 수산물 등의 제품명, 중량, 업소명, 원산지명을 포시하여야 한다. 다만 애국과해야 한다. 이거에서 가능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포시할 수 있다. 자, 사도 이항에 따라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세십시오. 이 문제가 지금 농수산물 1차 21번하고요. 그리고 3회 3회 2회 문제하고 계속 지금 언급해 있습니다. 김용혜 때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 원산지 소매품 같은 거 원산지 포시 안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그냥 벌써 지금 6회 그러니까 1차 3, 2차 3 해가지고 6회가 나온 겁니다. 6회가 나오는데 벌써 서너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산지 관계돼가지고 3회 보급 문제까지도 카페에 해가 정리해 올려놨습니다. 답을 더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불구하고 무포장 대형수산물 수입격이 요구할 경우에 포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산품질관리사 2회 김용희 시험 볼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다양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기하고 오징어 같은 거나 3개가 더 돼가지고 12개 가지고 음식점에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생략돼 면제할 수 있고요. 그 문제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 6번은 2회 때 2차 문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 답지에 있는 이 답이 있잖아요. 100% 답은 아닙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듯이 답을 맞춰가지고 찾아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적는다는 예시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수산물 가공법 검사 기준에 관한 곳에서 수산물대 간능 검사 기준에 관한이다. 마른 바렛이라든 뜬개뿌리 내용은 이런 식으로 16년도 2차에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쭉 해놨고 합격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원료는 조체발육이 양호하고 행태는 발행 정도와 뜬 행태가 적당하고 색택은 바래거나 뜬 색택이 고르고 해자물은 몇 프로? 1%랍니다. 1% 이하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3회까지 놓았기 때문에 예상을 해가지고 시험의 문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수품사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주 접하지 않고 7월 21일 날 1차 시험이고 11월 3일 날 2차 시험인데 6월 11일 접수해가지고 접수하고 공부한다. 그거 안됩니다. 그거 설사 1차가 되더라도 2차가 안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 보고 1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거의 한 1,500에서 1,800,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회비용이. 그리고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김용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분 신경우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서가 있을 때 합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김용희 안 하던 신경우리가 약하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또 학원들 있잖아요.
뭐 있는 거 들으십시오. 그거는 알아서 자본주의에서는 못 들고 뭐 있습니까? 자기 알아서 들으면 되죠. 다양하게 듣고 다양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합격하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지. 뭐 김용애가 답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보시고 간다음에 유튜브 올리고 카페 있으니까 카페 활용 많이 하시고, 저도 유튜브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나가잖아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찍고 나서 다시 봅니다. 들어보고 나가도 별거 뭐 크게 뭐 이렇게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내보냅니다. 물론 제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들 보는 거와 다르겠지만, 그리고 카페 또 있잖아요. 카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올리고 나 제가 읽어보고 잘못되면 삭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하고 이제 두 개인데, 근데 카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내면. 근데 유튜브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양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카페를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 같은 것도 나름대로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지금 그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목이 좀 많이 타고 그래서 아이도 그게 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물 좀 묻고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지금 1번에 8번까지 계속 지금 등급국의 포준국역품 있잖아요. 5조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네요. 이 문제는. 검사 기준에 관한 곳이가 수산물의 정밀 검사 기준이다. 중공소 항목이다. 이게 이제 중공소 같은 거는 벌써 이제 몇 분이 지금 나왔거든요. 뭐 1차에도 놓고 2차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도 다 놓습니다. 2차가 벌써 2번, 3번 놓은 것 같는데, 중공소 항목을 두 개 이상 적어라. 총수원 0.5, 그리고 납 2.0, 그리고 카드뮴 2.0 이하랍니다. 이거는 수산물 포준 검사 고시국역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있고요. 상위 법령에 따라서 구중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법 56조 60조입니다. 이조용어. 다양하게 안전성 조사 그거는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기 문제에 보면 알맞나보면 하는 X는 하면 유해물질 검색 및 안전성 수준 진단을 위해 실시한 안전조사를 말한다. 이 답이 좀 다른 답으로 가인 것 같습니다. 이 10분인데 9번 10번이 지금 이거 보면은 9번하고 10번하고 답이 책에는 거꾸로 서로 이렇게 위치 바꿨습니다. 얘가 9분이 10분이고, 그리고 나서 10분이 9분이네요. 잔류조사, 잔류조사와 신종입니다. 신종을 하고, 이게 지금 10분이고요. 밑에가 10분이 9분입니다. 액체제 품질 기준을 적으십시오. 바로 식품 액젓, 식혜, 밖에 있는 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하고 자기소하고 바로 식품 부패가 있는데, 일단 해당부터는 ATP가 생성이 안 됩니다. ATP는 일단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젖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신선도는 ATP가 얼마큼 변화가 있느냐 따라 가지고 신선도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ATP는 살아있을 때 글루코겐이 움직이는 어떤 화학작용하는 과정을 ATP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값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값 같은 걸 없자면 간단하게 수치를 다 적는다는 것보다도 개념을 먼저 2차 쓸 때 놓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작용이란 것은, 해당작용이란 것은 결국은 아주 살아있다는 전제, 뭔가 지금 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TP가 변해가지고 젖산이 생성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기 소화로 넘어간다. 어떤 그런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관계되는 건 단백질 또는 영양소인 포도당을 바로 그냥 어체 생선이라든지 수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간이란 곳에서 간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죠. 바꿔주는 어떤 바꿔주면 글리코겐이 수산물에
어체에 영양소를 가정을 변화시키는 과정, 글리코겐 과정이 ATP라고 이렇게 어제 아래도 그 얘기를 했고, 뭐 김기용이 이 친구하고도 계속 이렇게 언론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스 같은 것은 이 전통식품 포준구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준구객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습니다. 전질소, 염분, 수분, 협장. 자, 염분 같은 거는 소금이, 여기 보세요. 액체입니다. 염분 23.0 이하이 됩니다. 농도가 이하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넘으면은 이제 소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까나리 액체 같은 건 3대1이랍니다. 액젓의 성분이, 3이면은 소금이 33%입니다. 굉장히 어떤 까나리 액체도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염분이 23%가 농도가 낮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액젓 같은 발효식품은 소금 농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이고 지금 4시입니다. 한 4시 반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33분 24초, 5초면은 2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시간에 끝을 내겠습니다. 1시간 내에. 그러면 얘하고 액젓하고 고민해 볼 때 문제는 장염 비료입니다. 장염 비료는 소금 농도가 3%가 있을 때가 가장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상업용 액젓 같은 거 있잖아요. 저염성 액젓 같은 거, 바로 팔기 위해서 하는 액젓 같은 거는 소금 농도가 한 6, 7% 된답니다. 그러니까 3하고 7하고 한 3, 4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도 거기는 잘 산답니다. 그래서 장염 비브리가 소금 농도가 10 넘어도 좀 이렇게 발육을 한답니다. 자, 안 봐서 잘 모릅니다. 현미경으로 하면 그렇게 발육을 한답니다. 그런데 소금 농도가 20%가 넘잖아요. 일단 장염 비브리가 억제됩니다. 활동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염 비브리 같은 것은 마이너스 같은 10도나 되면 죽는다는 해요. 그러니까 온도와 소금 농도에 관계돼 가지고 장염 비브리 같은 것을 방지하고 부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에 침투를 안 받고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어체를 어육에 대해서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그게 자기 소화를 활용한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 말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됐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기준을 원료는 국산이다. 항목은 이렇게 염분은 입사합니다. 그럼 이제 수분이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고유. 그러니까 색택은 고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유. 오리지널인가요? 고유. 그리고 토사. heb자물은 토사 및 기타 heb자물이 없어야 됩니다. 토사. 그 다음에 수분입니다. 수분이 70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0 이하입니다. 액체를 만드는데 그 액체의 원료를 10% 10해갖고 90만 수분을 물 갖다 입으려면 그게 물 먹는 건지 액젓을 먹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70이야. 염분도 아까 말씀대로 너무 하면은 소금이 짜버리죠. 염분도 24. 그리고 전질소는 1.0 이상